만약에 말이에요.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5년, 7년 이 정도로 단기간에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우성 씨의 재산 전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모두들 아시다시피요. 정우성 씨가 혼외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가비 씨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각종 칼럼이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좀 틀린 정보나 과장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세움의 이재윤 수석변호사님 그리고 정은지 선임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두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 시점에서 정우성 씨의 혼외자 보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윤 변호사님, 정은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이재윤 변호사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정우성 씨와 이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 창설 필요합니다. 양육비 액수도 정해야 될 텐데요. 근데 문가비 씨와 이런 부분을 꼭 소송을 통해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최근 정우성 씨가 영화제에 참석해서 본인이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하겠다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는데요. 본인의 친자식이 맞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인지청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 임의인지를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뒤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로 등록을 해주면 재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창설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정우성 씨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 부담하게 되시는데요.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접한 기사를 보니까 어느 변호사님께서는 정우성 씨가 부담할 월 양육비가 최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던데 사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저 이재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요. 양육비는요. 보통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말이죠.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1,2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요.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전문직 부부의 경우에는요. 월 합산 소득 1,2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부부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면요. 양육비는 15만 원 정도 증가하는 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그 법원에 전달을 해서요. 저희 사건 중에 의뢰인분의 이제 월 소득이 2천만 원, 상대방의 월 소득이 3천만 원 정도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만 따르면은 저희 의뢰인분도 소득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140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을 해서요. 저희가 양육비를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내용으로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이 있습니다. 맞아요.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가장 높은 금액 이상의 양육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정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산정할 때요. 자산도 중요한 고려 요소거든요. 정우성 씨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안의 경우 월 300만 원은 무난히 상회하는 금액으로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우성 씨가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인지도에 나름의 타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굳이 이 양육비 액수 때문에 더 세간의 논란이 되기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와의 충돌 없이 문가비 씨가 원하는 양육비에 최대한 맞춰서 원만하게 양육비 액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혼 사건 중 아내한테 정말 잘못을 해서 남편이 사죄를 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정기일에 사건 보니 그 자녀에 대한 월 양육비를 본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아이를 잘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순조롭게 조정이 성립한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 케이스에서 남성분의 월 수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있은 뒤에 각종 폭로가 사실 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우성 씨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저희 SNS를 통해 모르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DM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하긴 했어요. 제가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정말 진지한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 연기를 참 잘하신다. 진지한 연기를 참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두 분께서는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누군가 정우성 씨를 사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정우성 씨 하면 나름 국민 배우에 해당하시잖아요. 근데 해당 DM을 살펴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아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요, 이제 정우성 씨의 사진 캡처본 중에요. 이 어린 소녀가 펠레터를 보낸 거에 대해서 정우성 씨가 아, 그런데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내용을 보니 참 어린 사람들한테 많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변호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 실무에서 특히 외도 사건 관련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가벼운 만남, 외도가 발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 때문인지 정우성 씨가 이렇게 굳이 DM을 통해서 모르는 다수의 여성을 만나고자 혹은 연락을 시도하신 부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상간 사건을 많이 진행해보면 요즘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타인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늘 화려한 모습만 올라오다 보니 쉽게 현혹되고 또 당장 내 옆에 배우자나 연인과 비교를 하며 마음이 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의뢰인분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보면 관통하는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이렇게 쉽게 시작된 만남은 결국 끝이 나쁘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 정우성 씨는 공인이잖아요. 요즘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오랫동안 만나온 연인도 있었다라는 뒤에 보도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뭐 성명불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여성들에게 DM을 보내는 그런 행동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좀 저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간 힘들게 쌓아온 명성, 뭐 커리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 결혼은 하지 않겠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부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려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이혼 사건 진행해 보면요, 배우자가 어떤 부분은 참 책임감 있고 어떤 부분은 무책임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정우성 씨가 약속한 그러한 내용과 폭로된 사생활 사이에는 사실은 괴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과연 정우성 씨가 책임감 있게 이 대중들 앞에서 한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본인 생활에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뭐 정우성 씨가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말한 부분 꼭 지키길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그러려면 자녀와의 면접 교섭도 참 중요하겠죠? 네,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가정법원이 가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가장 큰 신념이자 원칙은 자녀와 부모들의 건강한 정서적 관계 형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연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더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녀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수이지만 정서적인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고 하니 사실 서로의 뭐 성향, 성격, 그리고 가치관 이런 걸 잘 알 리 없겠죠. 같이 사는 부부도 저희가 보면 이 자녀의 양육 방식, 교육 방식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 많고 이게 곧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자녀를 최대한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양육권자가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양육하지 않는 자, 비양육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양육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를 만나는 것에 그치게 되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요, 공동 양육 문화가 적극적으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 공동 양육 계획서라는 것을 세운다고 해요. 단순한 면접 교섭이라는 만남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하는 양육표입니다. 우리나라 법정도요, 이러한 공동 양육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법원에서 공동 친권 및 공동 양육권을 시사하는 내용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변화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우성 씨의 경우에는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정우성 씨 본인이 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육할 계획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문가비 씨와 정서적인 교류 혹은 사적인 관계가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지키려면 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은 단순히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고 면접 교섭 일정에 맞춰서 자녀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이재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문가비 씨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하고 공동 육아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가비 씨 재산 분할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정우성 씨가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정우성 씨가 재산이 많아도 결혼만 한다면 바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말이에요.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5년, 7년 이 정도로 단기간에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우성 씨의 재산 전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요.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함께 거주하였던 그 공간의 부동산이나 임대차 보증금 정도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법원은요. 문가비 씨가 출산을 하면서 커리어가 단절되고 또 장래에 만약에 아이를 문가비 씨가 키우게 된다면은 그러한 양육 환경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우석 씨의 전체 재산에서는 한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돈일 수는 있으나 정우성 씨의 재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액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좀 첨언을 하겠는데요. 재산이 한 600억 정도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모두 현금의 형태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이재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살았던 공간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혼인기간이 단기에 파탄을 이르렀을 경우를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일단 산입 자체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많은 기사에서는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600억의 재산이 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처럼 다소 제가 봤을 때는 과장해서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부동산을 다 제외하고 나면 훨씬 더 실제 분할할 재산은 굉장히 작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판단을 또 받더라도 실제로 보도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가장 갈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우성 씨의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자녀를 임신했다라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했다가 불행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임신과 결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녀를 위해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를 위해 결혼을 유지한다거나 라는 선택이 항상 이제 책임감 있는 결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을 약속하며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쉽게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 모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자녀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지지할 결심을 하였고 실제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 없이 의무만으로 결혼한 부모보다는 어쩌면 더 안정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출산은 결정적으로 여성의 선택에 달린 부분이긴 하잖아요. 문가비 씨의 경우 출산 여부를 미리 정우성 씨와 논의할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도의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출산에 따라서 남성분에게도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임을 이미 게을리하였을 때 남성분들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용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임신 유지나 출산에 대한 결정은요. 우리의 여성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자녀를 홀로 출산하고 실전 양육에 매진할 사람은 문가비 씨로 보이는데요. 물론 임신한 사실과 출산 결심을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짊어지겠다고 결심한 여성을 향해 왜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일은 전통적인 어떤 그 가족 그리고 결혼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이 곧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아빠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새로운 생각 내지는 좀 변화된 생각을 갖게 된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조금 변형된 그런 가족들이 분쟁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우 서서히나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가족 형태 그리고 가족관의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법적인 조력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법무법인 세움이 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